QLD, TQQQ 하시는 분들, 겉으로 부자인 사람을 따라가면 계좌가 먼저 무너집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데 돈 있는 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 큽니다. 차가 좋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날짜가 밀립니다. 월급, 계약금, 잔금, 중도금, 빌린 돈 원금, 이자, 이런 중요한 날짜 앞에서 갑자기 말이 길어집니다. 월급 500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드값 280만원, 대출이자 130만원, 보험료 60만원, 관리비 40만원, 통신비와 구독료 35만원, 아이 학원비 80만원, 부모님 용돈 50만원. 이렇게 나가면 이미 675만원입니다. 월급은 500만원인데 매달 175만원이 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투자 이야기도 크게 합니다. QLD, TQQQ 수익률 이야기도 합니다. 나스닥은 결국 우상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25일 카드값, 30일 이자, 11월세, 15일 잔금, 이런 날짜가 오면 말이 달라집니다. 이번 주까지만요. 거래처 입금이 밀려서요. 은행 처리가 늦어서요. 세무사가 확인 중이라서요. 갑자기 사연이 길어집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돈 많은 척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약속한 날짜에 돈 넣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진짜 부자는 10억짜리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만원 약속을 날짜에 맞추는 사람입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계좌에 1억이 있다고 다 부자가 아닙니다. 1억 계좌인데 현금이 0원이고 생활비가 부족하고 다음 달 카드값이 300만원이면 그 계좌는 강한 계좌가 아닙니다. 반대로 계좌는 3천만원이어도 현금 500만원 있고 생활비 6개월치 따로 있고 매달 투자금 100만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훨씬 오래갑니다. QLD, TQQQ는 화려한 수익률보다 생존 구조가 먼저입니다. TQQQ가 하루 8% 오르면 누구나 부자처럼 말합니다. QLD가 한 달에 15% 오르면 누구나 확신에 차 보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다 오래 들고 갈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TQQQ가 30% 빠지고 QLD가 20% 빠지고 계좌 1억이 8천만원, 7천만원으로 내려오면 그때 진짜가 나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기준을 봅니다. 여유 없는 사람은 입금일을 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다음 매수 가격을 봅니다. 여유 없는 사람은 이번 달 카드값을 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하락장을 기회라고 부릅니다. 여유 없는 사람은 같은 하락장을 공포라고 부릅니다. 차이는 멘탈이 아닙니다. 숫자입니다. 두 번째, 사연이 복잡한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은 설명이 깁니다. 단순히 300만원을 언제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인데 갑자기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거래처 이야기가 나오고 부동산 계약 이야기가 나오고 세금 이야기가 나오고 예전 사업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합니다. 원래 이번 달 20일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잔금이 밀렸고 그쪽도 은행 대출 심사 중이고 세무사가 자료를 하나 빠뜨렸고 내 친구가 중간에서 확인해 주기로 했고 다음 주에는 거의 될 것 같고 이런 식입니다. 말은 많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돈이 없습니다. 진짜 돈 있는 사람은 말이 짧습니다. 가능합니다. 20일에 보냅니다. 어렵습니다. 100만원까지만 됩니다. 이번 달은 안 됩니다. 다음 달 5일 가능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숫자로 말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사연으로 말합니다. QLD, TQQQ 투자에서도 똑같습니다. 계좌가 망가진 사람일수록 설명이 깁니다. 사실 그때는 금리 때문에 못 팔았고 원래는 21선 깨지면 줄이려고 했는데 그날 장이 너무 빨리 빠졌고 엔비디아 뉴스가 나왔고 환율도 애매했고 커뮤니티에서 반등 나온다고 했고 그래서 하루만 더 보려다가 놓쳤고 이런 말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내 기준 위라서 샀습니다. 내 기준 깨져서 줄였습니다. 현금 부족해서 기다렸습니다. 수익이 커져서 일부 익절했습니다. 말이 짧은 건 생각이 얕은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 5천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전부 TQQQ에 넣으면 하루 5% 하락만 와도 250만원이 사라집니다. 10% 하락이면 500만원입니다. 20% 하락이면 1000만원입니다. 이때 월급이 350만원이고 생활비가 300만원이고 현금이 100만원 뿐이면 이 사람은 계좌 손실보다 생활 압박 때문에 먼저 무너집니다. 계좌가 빠져서 힘든 게 아니라 버틸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 계좌 5천만원 중 3천만원만 투자하고 1000만원은 현금, 1000만원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돈으로 남겨둔 사람은 다릅니다. 같은 하락을 맞아도 말이 짧습니다. 아직 1차입니다.
아직 현금 있습니다. 기준까지 기다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투자는 감정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조 싸움입니다. 세 번째, 관계를 과시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그 사람이 누구를 아느냐가 아닙니다. 본인이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돈이 약한 사람일수록 남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아는 대표가 있습니다. 내 선배가 강남에 건물 올렸습니다. 내 지인이 이번에 30억짜리 계약했습니다. 내 친구가 기관 쪽 사람을 압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TQQQ로 5억 벌었습니다. 처음 들으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자기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기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책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남의 소식을 옮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전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자 옆에 있었다는 말과 내가 부자라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돈 되는 정보를 들었다는 말과 실제로 돈을 벌었다는 말도 완전히 다릅니다. QLD TQQQ에서도 이 함정이 많습니다. 누가 아직 안 팔았다더라. 어떤 고수가 이번 하락은 기회라고 했다더라. 어떤 사람이 이번에 TQQQ 2억 들어갔다더라. 어떤 단톡방에서 이번 주 반등 나온다더라. 이런 말에 마음이 흔들리면 이미 위험합니다. 남의 확신을 빌리는 순간 내 기준은 사라집니다. 남의 수익률을 빌리는 순간 내 리스크는 커집니다. 남의 관계를 빌리는 순간 내 계좌는 남의 말에 끌려다닙니다. 진짜 부자는 관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말합니다. 5월 고정지출 얼마인지 압니다. 현금 몇 개월치 있는지 압니다. 최대 손실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지 압니다. 계좌가 10% 빠지면 얼마인지, 20% 빠지면 얼마인지, 30% 빠지면 내 생활이 흔들리는지 계산합니다. 겉으로 부자인 사람 말고 진짜 오래가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시장은 결국 흔들립니다. 그때 화려한 사람은 흔들리고 준비된 사람은 남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